네, 안녕하세요. 범카TV 시청자 여러분, 범철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포드 머스탱 2.3 에코 부스트 차량입니다. 자,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주신 이 더 파크 모터스 구리 전시장, 포드와 링컨 차량 두 가지를 다 취급하는 전시장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뭐 문의 전화나 아니면 아무 때나 이렇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머스탱 2.3 에코 부스트 리뷰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 머스탱, 자, 이런 차량들을 보통 아메리칸 정통 머슬카라고 부르죠. 뭐 대표적으로 뭐 다찌의 뭐 차저, 그리고 쉐보레 카마로, 그리고 이 포드 머스탱이 대표적인 차종인데, 지금 시승하는 이 머스탱 2.3 에코부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순한 맛의 그런 차량이에요. 왜냐하면 이 정통 머슬카라고 하면 정말로 이 근육질의 몸매를 떠올리는 듯한 이 우락부락한 차체, 거기다가 굉장히 높은 대배기량 엔진을 가지고서 뭐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퍼먹고 출력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, 거기에다가 이 대배기량 엔진에서 오는 이 엄청난 배기음까지,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,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.3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엔진 자체가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런 대배기량 엔진이 아닌 좀 더 경제적인 그런 엔진이 적용이 돼 있어서 뭐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야, 2.3 터보 엔진 가지고 무슨 이게 정통 머슬카냐 하실 수도 있는데, 뭐 저도 일부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. 자,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보시면, 일단 전면부 보면 정말로 머슬카가 맞아요. 정말 이 근육질을 연상시키는 이런 각진 디자인과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하죠. 이 튀어나오고 들어간 이 음각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상당히 포스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고, 보니 쪽 앞쪽에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. 이 뭐 엔진에 열을 좀 식히기 위한 그런 구멍인데,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굉장히 고성능차, 너무나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고, 측면으로 넘어가시면 또 측면 뷰가 또 예술이죠. 이 차의 길이가 한 4,700 정도 돼요.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쿠페인데, 일단은 뭐 측면 비율 자체도 너무나 이쁘고, 정말 소위 말해서 간지가 폭발한다, 이런 측면부를 갖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요.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민한, 좀 스포티성이 되게 강한 그런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에 이어서 측면부만 봐도 이 차가 정말로 잘 달리게 생겼다, 정말로 전투력이 강력한 그런 차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후면부로 가시면 이 머스탱의 상징과 같은 이 새로 낸 이 세 줄의 리어 램프가 상당히 인상적이고, 그리고 멋진 폭발하는 이 윙도 달렸고, 그리고 또 듀얼 머플러가 달렸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후면부도 딱 보자마자 이 차는 정말로 고성능이다,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다. 자, 그 다음에 실내를 보실 텐데, 실내는 살짝 뭔가 좀 단순한 그런 좀 느낌이에요. 일단 이 6세대 머스탱 자체가 출시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예전 차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데, 이 차가 정말로 5.0 달리기에 최적화된 5.0 차량이라면 이렇게 실내가 좀 살짝 구닥다리 느낌이 나도 이해가 되겠지만, 이 차량은 2.3 모델, 좀 경제적인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주는 만족감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. 일단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 큼지막한 놈이 달렸어요. 굉장히 좀 큼지막한 그런 스티어링 휠이 달렸고,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괜찮고, 조향 감각은 완전히 뭐 유럽 차들이 주는 것처럼 탄탄한, 좀 이게 뻑뻑한 그런 스티어링 휠이 아니고 살짝의 좀 유격을 허용한 그런 스티어링 휠인데,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멋있어요.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머스탱, 이 말 한 마리, 이게 좀 앞발만 탁 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텐데. 그리고 버튼들은 일단 다 직관적인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, 뒤에 패들 시프트도 좀 작게나마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크게 멋부리진 않았어요. 크게 멋부리진 않으나 RPM 게이지가 굉장히 위로 잘 보이는, 정말로 이 달리기 위해서 나온 차다 싶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계기판을 갖고 있고,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송풍구가 또 굉장히 크게 달려있어요. 송풍구가 굉장히 크게 달려있고, 아쉽게도 좀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 밑에 있어요.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.
디스플레이 화면은 당연히 터치도 다 지원이 되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 카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는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연결된다는 점.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 이게 순정이 아틀란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,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드나 링컨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내비게이션 아틀란 자체가 반응이 좀 되게 느려요. 구동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냥 이 애플 카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물리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 운전하면서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고, 이 배치 자체도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, 그리고 시동 버튼, 그리고 비상등,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하단에 깔려 있는 게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, 조종하는 방식이 좀 뭔가 좀 전투기나 이 비행기에서 조종할 법한,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, 수납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. 요 공간이 좀 되게 좁거든요. 되게 좁은 요런 공간이 있고, 보험 타입의 기어인데 기어봉 디자인이 조금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. 이 차량의 디자인과는 조금 생뚱맞은 그런 기어봉이 좀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오랜만에 보네요. 그리고 컵홀더는 2개 마련돼 있고, 뒤에 센터 콘솔, 그리고 생각보다 좀 깊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짐들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. 자, 그리고 시트로 넘어가시면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, 시트 착자감이 되게 편해요. 되게 편하고 은근히 옆구리나 이런 데를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.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들이 보면 시트가 좀 딱딱한 편, 좀 이런 느낌들이 강한데, 이 머스탱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편안한, 몸을 잘 잡아주면서도 그래도 이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좀 상당히 좀 인상적인 괜찮은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뒤를 보시면 이 차가 2+2 구조예요. 뒷좌석이 있긴 있어요. 쿠페지만 뒷좌석이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, 보시면 이 뭐 성인 같은 경우는 앉을 수가 없고요. 굉장히 키가 작은 뭐 어린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하게 앉아야 될 것 같아서, 그냥 뒷좌석 같은 경우는 거의 짐칸으로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다.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트렁크인데, 이 차의 뭐 사이즈가 작고 쿠페형의 이 차의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막 그렇게 큼지막한 그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주행으로 볼 텐데, 일단은 시트 포지션을 제가 가장 낮추고 이렇게 앉았는데,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낮아요. 이런 좀 머슬카, 좀 스포츠카다운 그런 느낌답게 시트 포지션이 그래도 좀 낮은 그런 느낌이고, 이게 뭐 전방 시야라든가 백밀러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옆 측면도 그렇고 뭐 전혀 뭐 지장이 없고, 사이드 미러가 좀 작긴 작아요. 사이드 미러가 살짝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또 이렇게 또 광각 미러가 달렸어요. 이 포드나 링컨 차들 이 좌측에 좀 광각 미러가 아닌 일반 유리가 달린 차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좀 좌측을 보기가 좀 불편했는데, 이 차는 사이드 미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광각 미러가 달렸기 때문에 그 점은 괜찮은 것 같고, 이 악셀의 반응이 좀 되게 민감해요. 악셀의 반응도 민감하고 브레이크 반응도 좀 민감하거든요. 저 처음에 딱 출발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BMW 520i를 타기 때문에 BMW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악셀 반응도 살짝 예민하게 해놓고 브레이크도 되게 예민하게 하거든요. 근데 얘는 더해요. 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살짝 밟았는데 차가 좀 확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깜짝 놀랐다는, 이런 세팅 자체도 지금 일반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예민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갖고 있고, 이렇게 지금 시내를 빠져나와서 지금 국도 이렇게 지금 정체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데 가고 있는데, 일단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되게 괜찮아요. 저는 이 차를 타기 전에 좀 딱딱한 승차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탄탄하긴 하나 생각처럼 막 딱딱해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 주행에서의 승차감이 편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지금 머스탱 2.3 에코부스트 차량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이용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이게 비록 크게 막 연비가 좋지는 못하거든요. 이 차량이 지금 공인 연비가 한 9점 몇, 거의 10
10 좀 안 되게 나오는데 일단 뭐 연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상에서는 뭐 승차감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리로 이용해도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, 자, 소음 수준을 보자면 일단은 이 차량은 엔진이 살짝 좀 거칠어요. 거친, 진짜 무슨 야생마 같은 좀 그런 살짝 거친 그런 엔진음을 갖고 있고, 그리고 좀 노면 소음이 꽤 올라오는 편이에요. 이 뭐 외부 소음이나 이런 차단은 뭐 괜찮은 수준이나 이 살짝의 거친 엔진음, 그리고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다. 자, 이번엔 포드 머스탱 2.3 에코부스트. 자, 주행 성능을 보러 지금 와인딩 코스로 갈 텐데, 일단 자, 안전벨트가 굉장히 뒤쪽에 돼 있어요. 이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안전벨트가 뒤쪽에 돼 있는데, 이 안전벨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차들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, 그 옆에 보시면 이 고리가 있어요. 이 좌석 뒤에 고리, 여기다가 안전벨트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, 이 차량이 뭐 4기통 2.3L 터보 엔진이죠. 터보 엔진에 포드에서 개발한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돼 있어서 뭐 출력이 한 191마력에 44.9 토크 정도 돼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순한 맛의 머스탱이라고 하지만 막 결코 이 차량이 뭐 출력이 너무 낮아서 답답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. 이게 뭐 제로백을 봐도 한 6초 초반대 정도, 뭐 그 준수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, 그리고 이 깜빡이 소리가 좀 독특해요. 깜빡이 소리가 다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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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닥, 이게 말발굽 소리를 형상화했다고 하거든요. 이 차량이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나 이렇게 주행했을 때 주행 질감이 생각보다 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이용해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근데 참고하실 사항이 이 요철 부분이나 아니면 뭐 방지턱 요런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를 지나갈 때는 이 차가 정말로 스포츠성이 있는 차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말 그대로 이 요철 부분에서 딱 충격이 있는 다음에 딱 착지하고 이럴 때 좀 생각보다 되게 좀 딱딱한 느낌? 자,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니까 굉장히 민첩해요. 이 악셀 반응, 그러니까 엔진과 미션이 상당히 지금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그런 되게 빠릿빠릿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. 기존에 좀 아쉬웠던 게 이 포드의 10단 자동 변속기가 다른 차들에서는 좀 되게 부드러웠어요. 되게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이게 밟았다가 뗐다가 이렇게 뭐 감속했다 다시 재가속할 때 그럴 때 좀 똑똑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요. 근데 이 머스탱 같은 경우는 걔네들보다 좀 되게 스포티하게 세팅을 좀 잘 해놨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BMW가 많이 사용하는 이 ZF-사의 그 8단 자동 변속기,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런 변속기 지금 느낌을 갖고 있고,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유격을 허용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단단한 모드로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. 굉장히 단단한 모드로 이렇게 저속으로 이렇게 좀 스티어링 휠 조향을 좀 많이 해보니까 굉장히 뻑뻑해요. 악셀 반응이 진짜 예민해가지고 지금 보이세요? 이 살짝만 그 밟아도 몸이 이렇게 되는, 이 차의 출력이 막 엄청나게 높아서 막 지금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도 악셀이랑 이 엔진 반응 그리고 미션의 반응까지 엄청나게 지금 예민해요.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요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게요. 자, 이 차의 제로백을 6.2초 수준으로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가속력은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그래도 뭐 답답하게 나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, 코너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코너를 돌파하는 느낌도 인상적이네요. 급브레이크, 일단 제동 느낌 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자, 이 엔진과 이 배기음, 가상의 배기음이겠죠? 그래도 이 귀를 자극하는 이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제법인데? 이 예전에 미국 차들 하면은 아무래도 이 직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이 코너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, 그래도 이 미국 차들도 이제는 좀 많이 좀 유럽파가 됐다고 해야 하나?
무게중심이 확실히 낮네요. 낮아서 호르넷의 이 버티는 능력, 이 뒤가 살랑살랑 좀 말리는 느낌, 그런 느낌이 되게 경쾌한데요. 제동, 브레이크 능력도 진짜 수준급이에요. 이 차가 정말 5.0이 아니라서 막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데 이 차가 버티는 느낌, 그리고 좀 한계점을 맞이했을 때 뒤가 살랑살랑 좀 날아가는 요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. 이게 막 불안감을 준다?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인상적인 움직임 좋아. 느낌 너무 좋은데요? 물론 이 출력에서 오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. 이렇게 다시 재가속을 할 때 이게 출력이 조금 더 높았으면 진짜 이 정통 머슬카를 타는 듯한 이 황홀한 기분을 주겠다, 요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, 그래도 나머지 느낌은 그래도 괜찮다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이 머스탱 2.3이 지금 컨버터블도 나오거든요. 이 쿠페 말고 이 뚜껑이 열리는 말 그대로 소프트 탑으로 된 이 컨버터블이 나오는데, 컨버터블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. 이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엄청 빠르지 않아도 단순히 지금 이런 봄 날씨, 그리고 뭐 가을, 그리고 초겨울 요럴 때 이 뚜껑을 열고 달리는, 지금 저기 앞에 저 4 시리즈 컨버터블이 가는데 저렇게 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즐거움을 주거든요. 그래서 이 머스탱은 이 컨버터블로 타면 진짜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주행 성능 이런 것도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네요. 좋다. 네, 여러분,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의 머스탱 2.3 에코 부스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이 차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포츠성이 강한 그런 차량이에요. 비록 5000cc 대배기량을 가진 5.0 GT에 비해서 이 출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엄청난 배기량에서 나오는 우렁찬 이 배기음,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머스탱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, 일상적인 주행, 그리고 뭐 조금 스포츠 주행, 와인딩 같은 스포츠 주행에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되게 높은 그런 차량이 있어요. 승차감 자체도 괜찮은 편이라서 이 2.3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. 뭐 단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, 단점 일단 실내가 좀 구닥다리죠. 이게 나온 지 좀 된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.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2+2다 보니까 뒷좌석은 거의 뭐 짐칸 요 정도로 뭐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,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를 타보니까 일단은 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시키려면 이 2.3 모델 같은 경우 컨버터블 모델이 나오거든요. 뚜껑이 열리는 이 소프트 탑으로 된 컨버터블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델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이 컨버터블은 단순히 뭐 출력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고, 이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감성이 있거든요. 이런 봄, 가을, 그리고 초겨울 요럴 때 아주 시원할 때 이 개방하고 달리는 그런 주행 느낌, 거기다가 이 머스탱이 너무나 이쁘잖아요. 그런 게 이게 딱 조화가 됐을 때 정말로 이 오너분한테 만족감을 많이 줄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7세대 머스탱이 출시가 됐어요. 미국에서는 출시가 됐는데, 이 국내에서도 이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, 일단은 올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. 올 하반기에 이 7세대 머스탱이 출시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23년 모델까지는 지금의 이 6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. 요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점 이렇게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매나 문의는 더 파크 모터스 구리전 시장, 여기 다시 나가죠. 물로
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,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